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널뛰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막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반도체에 이제 와서 투자를 하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또 다른 종목을 찾자니 반도체 외에는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오늘의 대세는 반도체인데 내일의 대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건 ETF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누가 이 돈을 버는 기업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기업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핵심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좋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나왔을 때 한 번씩 크게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15년,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세상에 이 아이폰이라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죠. 이게 나오면서 오히려 완전히 도태되는 기업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새롭게 생긴 산업, 그리고 새롭게 생긴 서비스, 이런 것들도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폰 때문에 애플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지만, 그 애플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카메라, 배터리, 이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1차적으로 수혜를 입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회사들이 돈을 벌기 시작을 했느냐, 결국에는 이 안에서는 이 앱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고, 그 앱이 성공을 하면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딱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기업들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리고 구글 같은 기업들이죠. 사실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도 저희는 또 싸이월드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SNS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처럼 활성화되는 건 한계가 있었죠. 왜냐면은 퇴근 후에 집에 가서 했어야 되니까.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우리들은 하루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이 웹상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고, 그 덕분에 이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의 유튜브, 그리고 또 불과 이제 몇 년 전에 생긴 넷플릭스, 이런 서비스를 만든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나왔죠. 바로 AI입니다. 챗GPT가 그 포문을 열었고,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세상이. 예전에 그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바둑 대결에서 인간을 이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파급 효과가 있지는 않았어요. 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기는 했지만, 알파고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었던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당장 우리 삶이 변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챗GPT는 등장하자마자 세상을 바꾸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꾸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수혜로 첫 번째는 이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로 갔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이 GPU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HBM이었던 거죠. 근데 이 HBM을 만드는 회사는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이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이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각광받기 시작을 했어요. 또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인공지능이 연산을 하고 하려면은 이 데이터 센터가 또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를 또 유지를 하려면은 엄청난 전기가 또 필요하고, 전기를 만들려면은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은 친환경 에너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또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 데이터 센터에 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도 또 후광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덕분에 다른 수많은 기술들의 발전 속도도 엄청나게 빨리 진화하기 시작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피지컬 AI죠. 그래서 여기에 또 대표적인 게 바로 로봇입니다.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하나하나 발굴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직접적인 것들, 좀 직관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테마가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의 대세인 ETF들의 성과를 좀 살펴보면은 코덱스 반도체의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최근 1년도 안 된 성과가 900%가 넘어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AI와 관련된 인프라에 집중을 했죠.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인프라 관련 ETF가 성과가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 ETF와 관련주의 성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몇 달 전부터는 다시 이 피지컬 AI가 주목받기 시작을 했어요. 같은 기간 동안 이 코스피 지수는 여기에 위치를 하는데,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고민이잖아요. 여전히 이 반도체 산업은 시작 단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이 반도체 관련 ETF나 관련주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할 수가 있을 거고, 하지만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종목을 다음 먹거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순환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럼 다음 순환매는 무엇이 될 것인가? 반도체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이걸 유지하려면은 전기가 필요하고 또 AI가 발전하니까는 피지컬 AI가 발전을 할 거고,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요즘에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뭐 반도체 속도도 계속 빨라지고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반도체 빨라지고 뭐 데이터 센터에서 빠르게 계산을 해도 이 결국에는 이 신호를 어디론가 보내야 되거든요. 이 데이터를 어디론가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 AI를 이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빠른 속도로 이게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이 속도를 올리는 방법은 뭐 이 두 가지의 기술력을 더 발전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얘가 아무리 발전해봤자 그 데이터를 보내는 이 선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은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 광케이블 섹터입니다. 지금 대부분은 이 구리 통신선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 광케이블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구리 통신선은 전기 신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전압의 높고 낮음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근데 광케이블은 빛의 신호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요. 그럼 당연히 전기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속도보다는 빛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전송 속도와 대역폭이 구리통신선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광케이블은 굉장히 큽니다. 데이터의 전송 단위가 수백 테라바이트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차원이 다른 속도와 데이터 처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송 거리와 신호의 손실 부분도 이 두 가지 선은 많이 다릅니다. 구리통신선은 전기 신호를 쓰기 때문에 이 구리로 이 전기를 쏘면은 저항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게 뭐 1km, 2km, 10km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m 이상이 되면은 증폭기가 중간중간에 계속 필요한 거죠. 그런데 광케이블은 중간에 이런 증폭기 없이도 수십에서 수백 킬로까지 데이터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간섭과 보안성 측면에서도 광케이블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해요. 내구성과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보면은 구리통신선은 일단 굉장히 무겁고 하지만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치도 굉장히 편하죠. 하지만 광통신선은 이게 유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구부리면 유리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굉장히 비싸다라는 단점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결국에는 속도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속도를 지금보다 더 빠르게 개선시키려면은 결국에는 이 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점진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동차가 빨라지고 연비가 좋아지고 해도 결국에는 이 고속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은 이 교통량이 개선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반도체 발전하고 데이터 센터 발전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거기서 만들어진 정보를 빨리 보내지 않으면은 이 발전하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투자자들이 광케이블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죠. 투자 방법은 일단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코덱스의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ETF라는 게 한 2달 전쯤에 상장을 했습니다. 구성 종목은 대표적으로 코헤런트, 루멘텀, 그리고 시에나, 마벨, 노키아 이런 기업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광케이블 관련한 주요 기업들은 요 두 가지 정도가 되고, 또 눈에 띄는 거는 노키아입니다. 저희 세대는 이 노키아를 잘 알거든요. 왜냐면 핸드폰으로 워낙 유명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노키아는 망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통신 장비, 그리고 광 네트워크, 모바일 인프라, 그리고 클라우드 네트워크 관련된 기업으로 좀 변모를 한 것 같아요. 최근 이런 기업들의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20%, 90%, 40%, 28%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내년 매출 가이던스도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코덱스의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ETF에
상장 이후 추이를 보면은 지금 상장한 지 2달이 조금 안 된 이 시점에 수익률은 약 40% 정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대적으로 전력기기 ETF와 관련주의 성과가 조금 조정 국면에 진입한 반면에 광통신 ETF는 좀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네, 오늘은 지금까지는 반도체인데 그러면은 다음 순환매는 무엇이 올까? 지금 반도체, 전력, 그리고 피지컬 AI 요 세 개가 좀 돌아가는 느낌이기는 한데 이게 좀 한계가 오거든요. 가격적인 저항선이 오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순환매 어떤 먹거리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타겟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광 케이블 섹터가 될 확률이 적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섹터의 리스크 요인은 뭐냐면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구성 종목 사실은 저도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알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할 때 그 허들이 높지 않고 또 이 시장이 흔들렸을 때 믿음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르게 이탈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이 시장을 이끌고 가는 이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 순환매라는 게 AI가 중심이고 그 옆에 반도체가 있는 건데 이 주변에서 전력 그리고 뭐 원자력 그리고 뭐 피지컬 AI 사실 점점 멀어지는 거거든요.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진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아닐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려면 일단 여기가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초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을 못 버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과 조금 멀리 떨어진 섹터에 대한 투자는 내가 그런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첫 번째로 고민하셔야 되고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도 크다라는 게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또 다행히도 이렇게 코덱스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같은 ETF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좀 분산할 수가 있고 또 종목 발굴에 대한 리스크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손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접 투자의 장점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